수능은 국어는 이제 점으로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고려대를 좀 더 희망했었거든요. 사실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막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 그런 분위기의 동네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놀고 뭐 유튜브도 하고 중학교도 이제 코로나 때까지 좀 놀다가 중3 때 좀 괜찮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이제 진짜 공부 열심히 했던 건 고등학교 때. 초중 때는 그냥 기본적인 공부만 하고 막 진짜 빡세게 공부 안 했는데 그 상태로 고등학교 가니까 막 어릴 때부터 막 대치동에서 자란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게 너무 빡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거 따라잡으려고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수능은 일단 국어는 이제 89점으로 높이었고요. 그리고 수학은 확통 88점으로 높이었고 영어 1, 그 다음에 사문 1, 그 다음에 세지가 세계지리 봤는데 세계지리가 46점으로 높은 2였습니다. 사실 이제 2등급이 3개라서 좀 말할 때마다 약간 그렇긴 한데 다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이 돼가지고 어쨌든 100분위로 보면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옛날부터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들었던 게 정시의 문은 너무나도 좁다. 정시는 진짜 헬이다.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된다. 또 한영외고가 아무래도 수시에 좀 강점 있는 학교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수시 준비를 쭉 해왔었는데요.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가지고 좀 기초가 부족했고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 따는 게 되게 좀 어려웠어요.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고려대를 좀 더 희망했었거든요. 왜냐면은 이게 좀 연대한테도 책임이 있는 게 연대는 내신을 훨씬 많이 봐요. 고대는 이제 최저도 있고 좀 내신을 약간 연대보단 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연대는 내신만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한테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최저 있는 고대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고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저가 있잖아요. 4.8이라고 이제 학업 우수형이랑 논술형 이 두 가지 최저가 있어서 그거 최저 맞추려고 다시 수능 공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고 또 수시가 운 좋게 운이 좋은 건가? 어쨌든 6개가 다 떨어져서 연대 오게 됐습니다. 저는 수시 열심히 했던 게 오히려 정시에 좀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정시는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. 한 고3 11월 달이니까 그렇게 뭔가 마음가짐도 그렇고 빡세게 공부하기가 좀 힘든데 내신은 이제 한 2개월마다 계속 있으니까 그때마다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. 그때 죽어라 내신 공부했던 게 좀 수능 성적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게임, 피파 축구 게임 있거든요. 그거 이제 공부 끝나고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? 30분? 네, 30분 정도 하면서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고요. 또 제가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고3 때 좋아했던 아티스트 이제 빈지노 님이랑 검정치마님 이 두 분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좀 힐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검정치마 대표곡이죠. 이제 안티프리즈 가장 좋아하고요. 워낙 명곡이니까. 네. 그리고 그 빈지노 님은 무기 온앤온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근데 뭐 가사와 상관없이 노래 분위기가 좀 되게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이라서 고3 때 막 집 가면서 버스에서 많이 듣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이렇게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. 아빠는 맨날 저한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라 했는데 제가 항상 안 듣고 좀 마음 가는 대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. 삘 받은 날에는 하루에 뭐 11시간씩 하고 근데 좀 적게 하는 날에는 뭐 한 3시간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과목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영어 공부가 땡길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날은 진짜 영어 막 3, 4시간 계속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이 땡기면은 수학 공부 막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과목 학원이 있어도 그냥 째고 그냥 자료만 받고 집에서 원하는 거 공부를 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무계획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수능 정시로 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고1, 2 때는 정시 공부를 거의 안 했고 고3 1월 때
겨울방학 때부터 정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메가패스 처음으로 끊어보고 그리고 이제 개념 강의를 좀 들으면서 근데 그때는 뭔가 정시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막 엄청 열심히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. 또 저는 어쨌든 수시로 대학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막 중국어 공부하고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제2외국어 수특을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중국어 수특 사가지고 중국어 그 본문 외우고 문법 외우고 그 맨 뒤에 중국어 단어 모음집 있거든요. 그거 외우고 막 그랬었습니다. 3월 달쯤까지는 적당히 그 인강 보면서 또 이제 대치동에 있는 그런 수능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내신 기간이 와가지고 한 4월 달부터 6, 7월 때까지는 내신 정시 공부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자료만 받고 이제 쌓아두고 있다가 7월 달쯤에 이제 내신 기간 끝나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공부했던 건 기출. 네, 저는 항상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수능 관련된 거 물어보면은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. 아무래도 저희가 보는 시험은 수능인데 그 수능의 출제자는 평가원이고 평가원이 이미 냈던 문제들은 그 기출이니까 기출을 공부하는 게 수능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7월 달에는 이제 그 기출들 복습도 하고 다시 풀어보고 분석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 이제 9, 10월 때는 맨날 문제만 풀었죠. 네, 그 이감, 상상 그 모의고사 사가지고 맨날 그거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뭐 등급컷 확인하고 그 점수 입력하면은 그 등급 나오잖아요. 그리고 막 반응도 나오잖아요. 그런 거 보면서 친구들이랑 그런 공부 관련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했었고 네, 10월 달에는 이제 각 선생님들의 그 파이널 교재들 있죠. 파이널 뭐 문제들 그런 모의고사들 사서 맨날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듣고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다가 이제 수능을 봤죠. 국어 같은 거는 약간 평가원이 답을 만들어내는 구조 같은 거를 좀 생각하려고 했거든요. 이제 국어 80분이잖아요. 80분에 맞춰서 이제 풀었다고 치면은 사실 그 80분 동안 그 글들을 완전하게 다 읽지 못했을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풀고 나서 채점한 다음에 그 글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서 글의 구조 같은 거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하고 그 다음에 선지들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엮어가지고 문제를 냈는지 좀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영어도 사실 보시면은 그 본문의 구조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. 미스 앤 트루스라고 약간 잘못된 통념 같은 거 알려주고 사실은 이렇다 뭐 이런 거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쭉 정보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형식들이 꽤 정해져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 보면서 좀 글을 구조적으로 항상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수학은 그냥 모든 문제 풀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몇몇 1등급을 가르는 막 22번, 15번 이런 것들은 조금 건너뛴 것들도 있었지만 14번 그리고 뭐 20번, 21번까지는 좀 잘 풀어야겠다. 거기까지는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능 때도 15번, 21번, 22번 이렇게 틀렸거든요. 그래서 좀 공부한 게 그냥 잘 들어맞지 않았나라 생각합니다. 저는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은 뭐 이제 사실 그 같은 시간 공부한다고 효율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. 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컨디션 좋은 사람이 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내신 준비할 때는 잠을 좀 줄였지만 정시 준비할 때는 절대 잠을 줄이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정시 준비할 때 하루에 한 7시간은 항상 꼭 자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도 좀 잠이 온다. 그러면은 이제 12, 10분씩 꼭 자고 근데 그 잠이라는 게 그냥 막 하기 싫어서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진짜 그 꾸벅꾸벅 졸 때 있잖아요. 그때 잠을 자면은 진짜 개운해지거든요. 제가 수험생 시절에 쇼츠를 보다가 그 궤도님 아시죠? 궤도님이 카페인 랩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카페인 음료 마시고 이제 바로 한 12, 20분 자면은 이제 그 카페인 기운 올라오면서 잠을 빠르게 깰 수 있다.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게 좀 잘 통하더라고요. 그래서 카페인 뭐 저는 이제 카페인 홍삼 많이 마셨는데 그거 먹고 자고 깨서 이제 공부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졸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정시 내신 때는 물론 밤새는 거 추천드리진 않지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항상 벼락치기라는 게 있으니까. 근데
정시 준비할 때는 잠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. 사실 제가 좀 피곤할 때 식곤증이 되게 심하거든요. 그래서 고2 모의고사 때도 한 번 듣기 때 존 적이 있고, 물론 그때 축구를 하긴 했었지만 점심시간에 어머니한테 좀 헤비하지 않게 좀 라이트하게 써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밥하고 쭈나물, 불고기하고 계란말이 뭐 이런 식으로 싸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은 진짜 졸음이 올까봐 그냥 적당히 한 3분의 2 정도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마이린 TV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채널을 약간 축소를 했어요.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학업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주에 한 개, 그리고 컨텐츠는 브이로그 뭐 이 정도로 좀 간편하게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내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컨텐츠 기획에도 별로 시간 안 들고 또 촬영에도 별로 시간 안 드는 브이로그라는 컨텐츠를 채택해가지고 한영외고 생활 보여드리면서 좀 그렇게 유튜브 운영을 했던 것 같고, 이제 대학 왔으니까 다시 한 주에 한 2개 정도 올리면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막 편집 같은 거 시간 되게 오래 걸리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이제 그 편집자가 따로 있으셔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제 컷 편집만 하면은 뭐 뒤에 자막이나 그런 후반 편집은 다른 편집자님께서 해주십니다.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이제 한영외고가 그래도 공부를 조금 잘하는 고등학교잖아요. 그래서 막 저랑 비슷하게 노는 것 같은데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친구들의 원동력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들을 막 원망했던 건 아니고 이제 뭔가 좋은 경쟁 상대로 삼았던 것 같아요. 네. 사실 이제 저는 연세대생이긴 하지만 쇼츠에서 싸이님이 이제 입실렌티 가신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한 학생분이 FM 하는 거 있거든요. 뭐 호환 정대 하면서 하는 거 있는데 와 되게 뭔가 청춘 같고 되게 열정 있고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 나는 진짜 스카이는 꼭 가야겠다. 스카이 가서 연고전도 가고 아카라카도 가고 진짜 누릴 걸 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동기부여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수험 생활이 진짜 쉽지 않죠. 네, 저도 3년 동안 진짜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수험 생활하면서 머리 흰머리도 나오고 고생을 좀 했는데 굉장히 긴 터널이지만 그 터널 끝에는 빛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걸 걸맞는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그 리턴 값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끝까지 화이팅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연대 조고동문으로 오십시오. 일단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더 잘 말할 수 있는데 합동 응원대한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이게 이거 아시죠? 네, 이것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이것도 진짜 열심히 하고 했더니 목 상태가 이렇거든요. 근데 뭔가 약간 영광의 상처 그런 느낌 같아서 되게 좋고요. 이런 자리 나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, 저는 말 걸어주시는 거 좋으니까 만약에 뭐 송도 혹은 신촌 이런 데서 저를 보신다면 그냥 부담 없이 말 걸어주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사진 이렇게 뭐 마음껏 찍어드리니까 이렇게 많이 좀 찍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캠퍼스에서 자주 봅시다. 화이팅!